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진행을 담당하게 된 한태훈입니다. 자, KBS 온중앙승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각종 생활 관련 상담 함께하고 있죠. 법률부터 위로 또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 정형외과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상담 가능하고요. 오늘 또 11시 57분까지 이 상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정형외과 상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함경종 정형외과의 함경종 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전 투표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좀 한가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오늘 그 함경종 원장과 함께 이 정형외과 상담 57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자료들을 토대로 먼저 또 궁금한 점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준비하신 게 어렵습니다. 이게 문구가. 상지이 신경포착증후군. 이게 뭐 우리말로 풀면 어떤 질환입니까? 그러니까 그 팔 어깨부터 그 팔로 내려가는 그 부분에 신경이 어디서 눌린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전기가 그 전봇대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와 갖고 그 배전판을 지나가 갖고 뭐 안방으로 가고 뭐 이렇게 뭐 부엌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부분에 가는 팔로 가는 신경이 어디서 눌렸다는 거, 전기가 잘 제대로 못 흐르는 거를 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 거를 신경포착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전기가 이 전선이 어디선가 압박을 받아서 제대로 그렇죠.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생각하면은 비슷하다. 예. 신경이 어딘가 그 압박을 받는다는 건데, 그 원인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신경의 원인이 검사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MRI를 찍거나 아니면 제일 저거한 게 이제 근전도하고 신경전도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그 전자제품 망가졌을 때 테스트하기가 검은 상자에서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테스트하기로다가 전기 잘 흐르나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가 뭐 끊어진 것 같네, 망가졌는 거 찾잖아요. 그 근전도 검사를 해보기 전에나 이거를 확실하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알기가 힘든 그 진단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좀 어르신들에게서 좀 이런 그 현상이 좀 자주 나타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일시적으로 오는 중에 뭐 그 허니문 가서 신혼여행 가갖고 팔베개 해주고 나서 이게 신골이 눌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심하게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팔꿈치나 손목 같은 거를 많이 쓰셔갖고 그러는 경우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마우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마우스는 손목이 이렇게 제껴지는데 그래서 그 마우스를 이렇게 많이 써갖고 그게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수관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그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에 꽤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이제 마우스 클릭을 하다 보니까 딱 두 번째 손가락, 집게 손가락, 이게 좀 뻐근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게 이 정도까지 좀 악화되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보시면? 이제 신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손목이나 이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힘줄이라는 인대의 문제가 근육이 이렇게 인대가 돼서 부착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환자한테 이거 힘줄에 문제가 저도 이제 처음에 힘줄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그걸 인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힘줄이 되는 거를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힘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잘 안 쓰고 그 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게 힘줄이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순수한 저희 말인데 그게 오해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근육계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근육이고 근데 이제 신경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각이 떨어지거나 신경이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고 이제 닿는 부분 뭐 감각이 떨어지네요. 뭐 이런 게 있고 이거 힘이 떨어지는데요. 그렇게는 또 그
모터신경이라 해가지고 신경 근육 신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하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적고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신경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근데 한마디로 상지 신경포착 증후군 이 신경이 어디선가 좀 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예, 발생할 수 예. 있겠군요. 이제 흔한 게 이제 다쳐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드물게는 뭐 어떤 뭐 손목 같은 경우에 뭐 결절력이나 종양이 눌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냥 흔한 거 같은 경우에 잘 진단이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문제는 진짜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그 진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도 다양하고 예. 또 이제 그 신경이 늘려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그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또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증상과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따라서 이 병명도 또 질환도 다양하게 또 분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증상이 환자들한테 올 때는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해야 될지 좀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힘든 본인들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남의사 같기도 하고요. 감각이 없다는 거를 남의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가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게 무덤덤해요. 이게 눌러봐도 이게 눌러지는지 이런 건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흔한 거는 네. 남의 살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좀 감각이 이게, 둔해졌다. 그렇죠. 봐야 될까요? 예. 힘이 좀 이게 좀 어둔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후군 좀 그 증상별로 뭐 이게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든지 다 눌릴 수 있거든요. 어깨 네. 밑에서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팔꿈치에서 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내려와서 팔꿈치하고 사이에서 눌릴 수도 있고, 손목에서 눌릴 수도 있고, 네. 그게 더 내려와서 그 손목 이하에서 또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깃줄이 가는 신경줄이 가는 데에서는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상체, 특히 이제 손과 팔, 어깨 부위에 뭔가 신경이 아까 이제 표현을 이제 그대로 빌려서 쓴다면은 남의 살 같고 좀 감각이 둔해지고 이 평소보다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손목이라든지 이제 팔을 쓰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좀 요 증상으로 이제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근데 거죠. 이제 신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환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근육이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나 인대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이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좀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오래 진찰을 하고 해봤어도 말만 들어서는 실제 이게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뭐 검사는 뭐 진단은 좀 어떤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잘 만져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감각이 양쪽을 비교해봐가지고 감각이 떨어지냐 하느냐 이제 요 신경 분포가 이게 도표가 있거든요. 그거에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아까 얘기한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뭐 MRI를 찍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저리거나 우리가 뭐 감각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저희 나라 사람들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혈액순환이거든요. 네. 이게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왔다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는 경우에는 오라되면은 이 신경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경우가 95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손이 저려도 혈액순환, 다리가 저려도 혈액순환, 감각이 이상해도 혈액순환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혈액순환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밀 진단해서 확진한 거를 계산해 보면은 100명이면 5명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되게 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좀 내과 계통으로 먼저는 이제 좀 상담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병 가셨다가 오신다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혈액순환 개선제라는 거를 상당히 오래 드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유명한 게 그 은행님 뭐 그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또 이게 신경이 문제가 있으면 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면은 또 이게 쥐가 난다거나 이상 감각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마그네슘입니다. 환자분들이 그 마그네슘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이게 좀 약간 손발 저림, 뭐 떨림 이런 증상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래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되는데 저도 먹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근데 이제 많이 아는 게 혈액순환이면은
그다음에 마그네슘이면 뭐 그렇게 뭐 쥐가 자주는 안 되든가 뭐 이렇게 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은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오신 분도 허리 수술을 했는데 증상이 별로 없는데 자다가 다리에 자꾸 쥐가 나서 마그네슘도 먹어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뭐 안마도 받아보고 안 그러니까 신경 검사를 해보니까 다시 다른 수술한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는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신경이 눌리는 것이 네. 이렇게 그 진단 결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금방은 안 나오고요. 굉장히 예민하기 미세하지 때문에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굵은 신경이면 잘 나옵니다. 어허. 근데 이 손목 이하, 예. 발끝 이하, 발목 이하 예. 여기선 잘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그 검사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또 정확한 진단을 또 하기까지도 예.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신경 전달을 이렇게 해보면은 검사를 할 때 그 예. 전기가 끊어졌다면은 그 위에 부분 예를 들어 배전판에 두꺼비 집이 내려가서 뭐 배전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를 찾고 그 밑에 부분을 찾고 그 밑에 찾아보면은 예. 그 밑에 부분은 안 나와도 거의 알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자동차 이제 스캔을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이렇게 검진해서 예. 저도 그 정확한 기구명은 모르겠습니다. 꽂고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디가 이상이 있고 어디가 막혔는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신경 검사를 하면은 그 부분이 신경 주행을 따라서 위에부터 자극을 줘보고 그것도 그 부분을 검사를 해보고 거기가 아니면 또 아랫부분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가는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다 검사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어디선가 막힌 데가 어딘지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가다 보면은 어디서 나오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요런 그 증상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도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환자분들이 이 신경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저는 겨울철 돼도 입을 못 덮고 자요. 발 내놓고 자야 돼요. 네. 손을 내놓고 자야 됩니다. 뭐 열이 난다는 건가요? 그렇지. 열이 난다고 그러고요. 발이 화끈하고 열이 나서 저는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한여름에도 양말 신고 있어야지 양말 벗으면 싫어서 못 찐.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경험을 해보고 뭐 신경 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진찰했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당뇨가 있다든가 다른 질환이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초 신경염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말초 신경염이 말초 끝에 있는 가는 신경이거든요. 네. 그 당뇨의 합병증 중에 말초 신경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뇨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 끝에 가는 신경이 그 이상 감각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화끈화끈 거린다든가 어떤 차게 느낀다든가 이런 이상 감각을 내는 말초 신경염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이 정형외과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함경종 정형외과의 함경종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시 44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함경종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57분까지 오늘 그 정형외과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상지 신경포착 증후군 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구나라고 새롭게 좀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손발이 굉장히 차갑거나 아니면 또 열이 난다거나 하는 것도 신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수중냉증이라고 하죠. 예, 연세 예.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손발이 굉장히 추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예. 이것도 그러면 신경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레이노르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겨울철 되면 찬물에 담그면은 이렇게 하얗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 손이 하얗게 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아프고요. 그런 것도 신경 때문에 결혼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자율신경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자율신경 갖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를 감각을 이상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함경주 원장과 함께 정형외과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 중에서요. 전화 연결해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6335번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네, 60대 중반인데요. 예, 예. 그 좌골 신경통이라는 거는 증상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좌골신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허리에서 내려오는 가는 신경, 그러니까 허리에서 디스크리지 않습니까? 네. 그 허리에서 신경이 각 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5천추와 제1천추간에서 신경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다리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다리로 가는 신경이 모여서 생기는 게 좌골신경입니다. 아, 예. 저는 그 다리 예. 오른쪽 그 무릎 위에 바깥쪽으로요. 예, 예, 예. 거기가 저린 듯 하면서도 어떻게 뭐 아주 그렇죠. 급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좌골신경이면 제 신경이 다발이 모인 게 좌골신경이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리로 가면 또 다리가 다 분지가 돼 갈라져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좌골신경이라는 말은 두리뭉실한 얘기고 그걸 검사를 자세히 해보고 진찰을 해본다든가 감각이 그 신경 분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감각을 만져본다든가 진짜로 떨어진다면 그 신경 분포를 따라서 이게 어디 부분에 몇 번째 신경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하나씩 빠져나오는 신경이 눌릴 때 그걸 디스크라고 네. 그 신경을 빠져나올 신경이 모여갖고 다리로 가는 신경을 다발을 이뤄가지고 모여진 게 좌골신경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저는 이제 보통 말하기에 이제 꼬리뼈라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게 앉았다가 좀 예. 오래 한 2, 30분 동안 앉았다가 일어날 때 거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픈 거하고 좀 네. 다른 게 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경이 분포가 감각신경이 있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아픈 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고 그렇거든요. 또 자율신경도 있고. 근데 네. 꼬리뼈 있는 데가 아프다 그러면은 물론 그 제5요추하고 제1천추 그 사이나 그 다음번에 문제가 생겨도 꼬리뼈 있도록 그 통증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앉았다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근육의 문제거나 네. 그 천장관절이라 해가지고 우리 골반 있지 않습니까? 예. 골반하고 꼬리뼈가 붙는 그 천골하고 그 큰 뼈 엉덩이 뼈 위에 붙는 그 좌골이라 해가 뼈 붙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굉장히 오래되고 불편하셨으면은 그걸 진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개인 병원에 가시면은 진찰만 받아도 도움이 되시거든요. 아, 진짜 뭐 사진 찍어야 되나요?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네. 진찰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래됐으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게 기본입니다. 아, 예. 근데 뭐 좌골신경통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좌골신경통 자체가 아니고 그게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디스크면 예. 디스크. 그 우리가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단골이나 고깃집 가면 이렇게 뭐 하얀 고리라 해가지고 주잖아요.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기름장 찍어 먹으라고. 네. 그게 척수예요, 척수. 머리부터 내려오는 쭉 아래로 있는 신경 다발이고 그 신경 다발에서 하나씩 갈라지는 게 신경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모여서 나온 게 좌골신경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분인지는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점이 어디인지 그렇죠. 시작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거예요. 예. 아, 예. 가끔가다 이렇게 등허리도 좀 아프고 등허리 그렇죠. 예, 등허리가 예, 그게 근육 뭐 때문에 다 될 수도 연관이 돼 있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신경이 내려오는 부분에 따라서 갈 수도 네. 있고 그런 거죠. 아,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한경재 원장과 함께 정형외과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제 신경계통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상지 쪽에 예. 이 신경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하체로 이제 내려가서 예.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데 예. 부위가 다를 뿐이죠. 목 디스크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환자분들이 이제 이 표현이 다를 뿐이고 목 디스크라는 건 목에서 나오는 디스크격부 신경이 빠져서 신경을 누를 때 목 디스크고 네. 그게 더 내려오면은 신경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더 내려오면 또 아랫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764-6335번 또 6336번 중에서 역시 6335번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그 원장님 저는 예, 예. 60 중반인데요. 예, 예. 조금 저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봄인데도 이 빵 모자를 안 쓰면 머리가 시려서 못 베기겠는데 왜 그럴까요? 아, 머리요? 예. 제가 정형외과 의사여서 머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리가 됩니다. 춥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게 거기가 뭐 쩌릿쩌릿하거나 뭐 만져보면 감각이 틀리다든가 이런 건 없으시나요? 아니 난 이제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인데 예, 예, 예. 그 전에 어른들이 맨날 그 머리가 바람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예, 지금 예. 머리가 시려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지금 벗어야 되는데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머리 전체가 그러세요? 어느 부분이 그러세요? 오른쪽이 오른쪽, 왼쪽이 왼쪽? 아니 오른쪽 왼쪽이 상관없이 위에가 시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다른 데 지장 그거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경계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떤 그 머리로 가는 신경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검사에서 그런 경우는 검사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왜 양쪽이 다 그러냐 한쪽만 나오냐라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신경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저리면은 오른쪽 신경이고 왼쪽이면 왼쪽 신경이고 그러면 뭐 머리가 MRI 같은 걸 찍어봤을 때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왼쪽에 병변이 있는데 나는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 그 신경이 갈라져서 이게 또 이렇게 교차해가고 내려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정형외과 관련해서 또 상담하기는 좀 약간 그 부분이 그렇죠. 정확한가라는 또 의구심도 먼저 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 부분이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춥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를 떠나서 뭐 찌릿찌릿하다고 해야 됩니까? 예. 좀 그런 그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이 경우도 그러면 다른 부위는 멀쩡한데 예. 머리 부분만 신경계통에 뭐 그 목에서 나온 신경이요. 잘못되시나요? 예. 이 머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 우리 몸에서 어느 부분도 신경이 안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갑니다. 네. 가는 신경이 다 가기 때문에 어딜 근데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통증. 꽂아보면 아픈 게 그건 다 신경이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그 가는 신경이 갈라지는 부분은 검사가 안 되지만 우리가 목에서 신경이 머리 쪽으로 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한쪽만 그러는 게 이 목에서 신경이 소위 말하는 목 디스크를 이룰 때 신경이 위에 부분에서는 신경이 위로도 목 뒤로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쪽에 신경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뒷골이 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혈액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뒷골이 땡긴다고 예. 그런 분들 중에 오시는 분들 보면요. 예. 그 뒤통수 있는 부분서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목에서 목 뒤에 있는 근육이 네. 이 머리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머리 앞쪽으로까지 넘어오거든요. 네. 신경이 분포가 돼, 신경도 따라오는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 뭐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 인디안하고 뭐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인디안들이 뭐 가죽을 벗긴다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고 그것도 여기 눈썹 뒤라든가 그 주름 없애기 위해서 수술할 때 상처를 안 생기기 위해서 위에부터 이렇게 머리 위쪽에 머리카락 있는 쪽에 찢어갖고 이렇게 벌려갖고 수술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신경이나 근육이 다 분포되기 때문에 예. 그 머리가 아프다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옆방에 신경과 선생님 계셔서 머리 아프다고 오신다든가 그런 분들 중에 참 질찰해 보면 그 경추성 신경통이라는 병명이 있거든요. 네. 목에서 시작돼서 두통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손발이 좀 저린다거나 예. 좀 약간 혈액순환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자체보다도 이 신경 그렇죠.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증상을 예.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초기에 예. 정확하게 그런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예. 완치가 가능합니까? 또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분에 신경이 눌린다든가 그게 어디에 신경이 문제가 있다든가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은 그거를 뭐 수술을 제거를 한다든가 네. 습관을 바꾼다든가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발목 아래, 손목 아래에서 내려가면은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아, 그래요? 예. 가는 신경은 진단이 잘 안 되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더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진단을 다 이제 가서 큰 병원 가니 그래서 검사 큰 병원 가서 자꾸 불편하다면 큰 병원 가시라 그러거든요. 네네. 이제 큰 병원 가서 검사 다 했는데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랬는데 나는 불편하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게 제일 답답하죠. 그렇죠. 나는 힘든데 예.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요. 그게 그 신경이 문제가 있는 가는 신경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검사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오래 지내다 보면요. 본인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시면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 알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불편해. 이러면 그걸 피해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이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환자분들을 많이 대다 보면 환자분들은 아프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보시거든요. 예. 그 본인이 노하우가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정말 자력갱생인가요?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거 들어갖고 배워서 한 대 따로 가시면 그렇게 좀 낫습니다. 이런 분들 그것도 정확하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원인을 정확하게 또 알아야 그렇죠. 그런 또 좀 자구책도 가능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예.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 8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경정 정형외과의 함경정 원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투표를 다 하시고 다시 또 11시 30분에 만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